혈당 관리를 하시는 당뇨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똑같은 과일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과일까지는 괜찮은지, 정말 절대로 당뇨인분들에게서 빠질 수 없는 당뇨 과일입니다. 과일 드시고 싶다? 이거 2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여기 C등급에 있는 과일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몸에 제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혈당이 90에서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일을 표로 등급으로 나눠놨으니까 과일 선택 똑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인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요즘에 헷갈려 하시는 게 이 과일이더라고요. 이 과일은 다니까 먹으면 안 되나? 아니면 또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다던데? 이 2가지 얘기가 다 있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혈당 관리를 하시는 당뇨인 분들이라면 저는 과일은 지양 안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거나 최대한 줄여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살겠습니까? 이 새콤달콤한 과일도 좀 먹어야 기분도 좋아지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좀 지양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똑같은 과일도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한지, 또 과일 중에서는 또 어떤 과일까지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제 당뇨인분들께서 과일 섭취를 꺼려 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제 과일이 달잖아요. 과일 안에는 단순당인 포도당도 들어있고요, 과당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가 결합되어 있는 설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당도를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마트에 가보면 당도 몇 %로 가격이 매겨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과일들은 예전에 품종 개량이 되기 전 시절인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았던 과일들과는 다르게 식이섬유는 거의 다 파괴가 되고 당도가 높아져서 당뇨인분들이 아무래도 꺼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회 분량의 과일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당뇨 발병률이 36%가량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과일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과일도 건강에 충분히 도움이 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법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죠. 이 과일들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등급으로, 티어라고 하죠, 등급으로 나눠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다 해드리고 나면 어떤 과일이 좋은 과일이고 어떤 과일이 안 좋은 과일인지를 딱 한눈에 보시고 나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등급표를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수박, 자두, 자몽, 토마토가 있네요. 토마토는 단연 S등급이죠. 그리고 블루베리는 정말 절대로 당뇨인분들에게서 빠질 수 없는 당뇨 과일입니다. 그리고 S등급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정말 이 2가지는 모든 분들에게 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등급은 베리류, 딸기 괜찮고, 체리 너무 좋죠. 그리고 자몽 좋고요. 그리고 사과가 아주, 사과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S등급, A등급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일들 바로 C등급에 넣어버리고요. 단감, 곶감, 아이고 수박이 있네요. 포도당, 파인애플, 나머지는 B등급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나나는 사실 숙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A등급 혹은 B등급인데 얘가 보시면 다 익은 것 같아요. 노란색 바나나이기 때문에 B등급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일을 등급을 나눈 거는 혈당 지수, 그리고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 함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하나씩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S등급에 이렇게 2가지 과일을 넣어놨는데요. 2가지 과일 다 정말 당뇨인분들 과일 드시고 싶다? 이거 2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토마토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마토는, 특히 붉은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염증이나 혈관 건강, 그리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사실 토마토는 채소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과 좀 싸우기에는 식이섬유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토마토를 설명을 드리면 간혹 방울토마토는 어때요? 스테비아 방울토마토는 어때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명확히 내리긴 좀 어려운 게,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방울토마토는 혈당을 많이 올리는 걸 제가 많이 봤었고, 어떤 방울토마토는 실제 채소처럼 혈당을 안 올리는 것도 봤기 때문에 100% 올린다 안 올린다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울토마토가 아닌 큰 토마토의 경우에는 혈당을 올리지 않고 조절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당뇨인분들 과일 고민된다
그러면 토마토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S등급에서 두 번째는 블루베리인데요. 사실 베리류가 이제 굉장히 슈퍼푸드라고 하고 당뇨인분들에게 추천되는 과일인데, 여러 과일들 중에 실제로 당뇨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거의 입증이 된 과일은 이 블루베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는 혈당을 적게 올릴 뿐더러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과일이기 때문에 좀 챙겨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블루베리에는 또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소성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강추드리는 그런 과일입니다. 다음은 A등급의 이 과일들 4가지 제가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 4가지 중에 먼저 체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런 붉은색 과육에 많이 들어있는 멜라토닌 성분이 여러분들의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고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몽이죠. 자몽은 또 이제 맛이 좀 씁쓸하잖아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높지 않아요. 혈당 지수가 낮고요. 또 자몽에는 나란진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약들은 이제 고혈압 약 중에 일부, 그다음 고지혈증 약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가 소장해서 이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이 효소를 억제를 해서 약의 농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꼭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과 아주 훌륭하죠. 근데 사과는 껍질과 함께 드셨을 때 아주 훌륭한 그런 과일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36, 굉장히 낮고요. 또 사과에는 그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반절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딸기인데요. 딸기는 제가 S등급에서 설명드린 베리류에 속하는 과일이고요. 블루베리보다는 혈당 지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A등급에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등급은 이렇게 나눠봤고요. 각 이 S등급, A등급의 과일을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큰 이 토마토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한 줌 정도죠. 최대 10개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정도 드시고요. 자몽도 사실 절반 정도가 좋습니다. 체리의 경우에는 한 줌 정도 드시면 좋고요. 딸기는 반 줌 정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식의 맛 채널에 출연하기 전에 질문지를 보면서 과일을 좀 어떻게 하면 드셔도 된다라는 걸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 몸에 제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날 며칠 전에 사과를 직접 제가 먹어봤고요. 사과를 껍질째 절반 정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혈당이 20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굉장히 건강한 반응을 보였고요. 자료화면 이렇게 혈당 스크린샷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놀라운 결과는 아니에요. 이 과일도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으로 적정량을 드시게 되면 드실 수 있다는 그런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 몸에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제가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 아시죠? 과일을 식사 후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많으면 안 되고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이후에 후식처럼 부쳐 드시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요. 그 다음에 후식으로 과일을 선택해 주시는 거겠죠. 두 번째는 껍질이 있는 과일이라면 꼭 껍질째 섭취를 해주세요. 제가 앞서서 이 과일들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 드렸을 때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물질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많은 분량이 껍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다 잘라내 버리면 그 좋은 것들을 다 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과일들을 드실 때는 껍질이 있다, 그럼 꼭 껍질까지 함께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과일은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꼭 함께 조합해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사과에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사과에 땅콩버터를 찍어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블루베리를 코티지 치즈와 함께 드신다든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드시면 식감과 맛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일도 건강하게 먹으면 먹을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여기 C등급에 있는 과일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설명드려보면, 이 단감보다도 그 홍시가 정말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요. 이 홍시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렸을 때 홍시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드시고 계시면 제가 한 숟가락씩 얻어먹곤 했었는데요. 나이 들어서 이제 공부 좀 하고 제 몸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홍시가 정말 최악으로 혈당을 많이 올리는 과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또 아버지께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도 제가 한번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한번 이렇게 드셔보셔라, 진짜 많이 오른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혈당이 90에서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180을 거의 뚫고 넘어갔다가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C등급에서 이런 감류, 특히 홍시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열대과일입니다. 열대과일 여기서 파인애플과 망고인데요. 대부분 열대과일은 동남아 여행 가서 먹어보면 엄청나게 달잖아요. 아주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당도가 높은 건데요. 그래서 파인애플과 망고는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를 100%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양을 줄여도 혈당 스파이크가 생긴 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열대과일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과일이라고 하죠. 제가 비유를 들 때 이 말린 과일은 우리가 찌개를 계속 끓이면 점점 수분이 날아가면서 엄청 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일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이 당이 점점 더 농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g에 예를 들어서 이 포도를 먹는다고 했을 때 일반 포도는 설탕이 100g에 약 15g 정도 들어있다면 완전히 말린 건포도는 100g의 포도에 건포도에 약 70g의 설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등급 중에서도 말린 과일이 가장 최악이다. 그래서 D등급 있었으면 거기에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일을 표로 등급으로 나눠놨으니까 참고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S등급과 A등급에 있는 과일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적정량으로 드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C에 있는 과일들은 당뇨인이시라면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걸 꼭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의 과일 선택 똑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